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 중인 민관 합동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상과 별개로 2차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라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종종 논란이 되었는데요. 다만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 수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최진경 기자입니다. 쿠팡은 최근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정보 유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2018년 3월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이 언론에 폭로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수천만 명의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과거 페이스북은 한 성격 테스트 앱의 소셜 로그인을 허용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앱 사용이 동의한 사람은 27만 명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사용을 동의한 사람을 넘어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나아가 이 앱 개발자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So this is not technically a Facebook data breach. It was more like a data leak in that even though that data was taken with permission, the way it was not used in the way that somebody had agreed to. 당초 유출 피해자는 5천만 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후 페이스북은 8,7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마크 저커버그 당시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미국 의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here.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집단 소송을 건 피해자들에게 약 7억 3천만 달러, 당시 우리 돈 약 1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천만 명 가까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T-모바일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 약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수준의 높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관봉권 떼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관봉권 떼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닻을 올렸습니다.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 권도영 특검보, 그리고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 부장검사가 현판식에 참여했습니다. 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관봉권 떼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 보존만 하고 그 당시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윗선에 무혐의 처분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3월 7일 날 어미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대검 감찰 지시, 월요일 출근해서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런 폭언을 했었습니다. 상설특검 출범 첫날 쿠팡 의혹에서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엄희준 검사는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하며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 검사는 연합뉴스TV에 외압이 사실이란 증거는 이미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했다며 특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검보 역시 판사 출신과 경찰 공수처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한은 6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건 모두 우열을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쿠팡은 수익 대부분을 국내에서 벌어들이지만 모기업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현지 로펌이 쿠팡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투자자 권리 전문 미국 현지 로펌입니다. 증권, 기업 지배구조 관련 집단 소송을 주로 맡아왔는데 최근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때 제공했는지, 증권법상 중요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과장 공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국 당국에 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후 공시 시한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미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 로펌의 이번 조사는 현지 집단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국내 로펌 일부는 미국 로펌과 연계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벌금을 물립니다. 실제로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진행된다면 다국적 기업인 쿠팡의 책임 경영 원칙과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소홀한 정보 보안 관리와 사후 대처에 실망한 고객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주영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실망한 고객들이 쿠팡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소랑 연락처 정도만 유출된 거고 크게 걱정할 거 아니랬나?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탈퇴 처리를 해달라 하니까. 이런 이른바 탈팡 움직임은 국내 이커머스 업계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이 22.7%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가 20.7%로 양강 구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지마켓과 옥션, SSG닷컴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옥션 해킹,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도 사용자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쿠팡 연대에 집중해왔습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앤마트를 출시했고 지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 법인을 출범시키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다만 반쿠팡 정서가 강화되더라도 시장 사업자 1위 자리가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셀러의 수, 상품 구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 다른 쇼핑몰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정보보안 관리 이런 거를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불편한 심정이 큽니다. JP모건도 보고서를 통해 쿠팡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 2일 1,78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보다 18만 명 감소했지만 사흘 연속 1,700만 명대는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네, 이렇게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보안 사고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유통산업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쿠팡의 탈퇴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쿠팡에 입점된 소상공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사태에도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앞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의 리포트 등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쿠팡이 어떤 회사인 겁니까? 일단 쿠팡 다 쓰시죠. 네. 예, 이번 사건으로 탈퇴했어요. 탈퇴했어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고만 있죠. 예. 예, 저도 한 분기 한 번 정도 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JP모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대부분 2대 주주조차도 이게 한국인 쿠팡 못 끊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복수는 했어요. 우리 이제 학용품, 자녀 학용품 때문에 정말로 오늘 새벽에도 결제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맞벌이 부부한테는 이게 로켓 배송은 거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쿠팡의 지난해 매출, 연간 매출이 41조예요. 대형마트 3, 4 합산한 것을 웃돌았습니다. 근데 쿠팡 하면 유통업만 잘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쿠팡 이츠. 그쵸, 쿠팡 그쵸. 이츠는 예. 서울 지역에서는 배민 제치고 1위예요. 그다음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는 넷플릭스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계 모든 먹고 마시고 보고 오는 거를 다 지금 이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본사가 어디 있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쿠팡은 구글하고 비슷해요. 구글 코리아랑 비슷해요. 미국 본사 어디에 있느냐? 워싱턴 주라고 서쪽 맨 끝에 시애틀 위에 있는 주. 워싱턴 DC가 아니라 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사가 있는데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쿠팡이 잘못하면 누가 벌을 받나? 쿠팡이 잘못하면 한국에 있는 월급 사장들이 벌을 대신 받습니다. 국회 청문회 나가서 대답하지요. 근데 매출은 대부분 어디에서? 90%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 총수 역시 미국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이런 이제 잘못했다라는 자리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물이 이제 그 오너,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한국 법인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분도 사실은 전 좀 헷갈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나스닥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 상장된 이 규정을 좀 보게 되면 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쿠팡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범석 의장이다라고 이제 명시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대기업 집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총수가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이때 빠집니다. 등기이사, 한국의 등기이사에서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한국의 월급사장 넣어놓고 대관 업무라는 건 뭐냐? 고위 정관계 인사들 거의 100여 명을 채용했어요. 거기 변호사도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만 18명을 추가로 이제 더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안, 여기 지금 과거 2000년 이후로 3번 정도 보안 사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액 41조인데 올해 이제 이 보안 업무에 쓴 돈은 890억 원이에요. 매출의 0.2%.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안 업무에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관 업무. 쿠팡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방패막이가 될 그런 업무를 뽑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쿠팡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사고 직후에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5천억 원을 현금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앞서 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업계에서 다 높아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90%는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중적인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의 이제 주식, 상장된 주식을 팔아서 5천억 원 가까이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다 기부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에 기부하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쿠팡의 전 현직 임직원들, 임원들, 최고 재무 책임자, CFO를 포함해서 네. 이 사고 어쨌든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 직전에 바로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을 챙겼어요. 이거는 분명히 물론 뭐 쿠팡 측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자동 매매다라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 이게 만약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걸 알고 미리 팔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피해 규모도 워낙 크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지 않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핵심 임원들이 민감한 시점에서 차익을 취했다라는 것,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자 거래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쿠팡 사태가 벌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대응을 보면요. 좀 글쎄 이게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 일단은 뭐 사과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처음에는 정보가 이제 노출됐다라고 했다가 이제 유출됐다. 이게 사실은 이제 주어가 좀 바뀌는 이제 내용인 거잖아요. 이 단어 선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출에서 유출로 바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이제 고의로 한 게 아니야라는 이제 어떤 법적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대관 업무로 이제 채용됐던 공정위라든가 변호사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불 1년 전이에요, 보니까.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11월에 보니까 약관을 바꿨어요. 약관을 바꿔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소재의 용어를 좀 바꾼 건데 그러면 쿠팡이 왜 이렇게 독주하게 됐느냐. 지금 유통부터 배송, OTT 서비스까지 국내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쿠팡의 독주는 2012년 지금 이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화근입니다. 이른바 이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들을 규제를 했어요. 대형마트들 한 달에 2번 일요일을 쉬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법이라고 해서 대형마트는 자정 넘어서 12시 넘어서 새벽 10시까지 영업을 못 하고요. 새벽 배송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전국에 모두 지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해두니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무풍지대에서 홀로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소상공인들, 소비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입점한 중소소상공인들 입점비로 수수료 얼마를 내느냐? 21%를 내요. 오, 굉장히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이제 유통업체보다도 높게 매기고 있고 정산 기간은 거의 2달이에요. 아, 그렇군요. 평균 51일. 바로 이제 물건이 팔리면 주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있다가 줘요. 20몇 % 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과점을 이거 깨야 되잖아요. 독점을 깨야 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침해하고 소비자들 피해주고 있고 입점업체들 피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피어나느냐? 그럼 여기 매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나 지금 정치권이 얘기하고 있는 건 고작 해봐야 비판, 그리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제 과징금을 좀 더 매기는 방안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데 정작 일그러진 운동장을 고칠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대관 업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유통업법 약관을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약관을 좀 바뀐 것 같아요.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3자로 이제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중국계 전직 개발자가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야금야금 개인 정보를 빠내갔지만 이걸 미리 차단했다라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보안관리 책임을 고객 내지는 이런 전가하려는 독점적 기회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쯤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만 들어보면 사실 분노한 분들도 많으실 테고 사용자가 주는 게, 이용자가 주는 게 당연한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1,8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오히려 이용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사고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쿠팡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에 치솟으면서 사고 직후 이틀 동안만 17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락인 효과예요. 야, 쿠팡 없으면 못 살아. 배송 없으면 못 살아. 야, OTT 봐야 되는 넷플릭스 없어. 그러면 쿠팡 플레이 봐야 되는 거고요. 야, 배민 안 돼. 그러면 쿠팡 이치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소상인들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요. 피해는 쿠팡이 잘못했는데 회사 차원의 잘못인데 소상공인들로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불안하잖아요. 셋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은 아마 맞벌이 부부일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야, 이거 지금 나는 여기다 자동 결제 신청해놨는데 이거 좀 탈퇴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그나마 이제 방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예. 야, 이게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러다 보니 쿠팡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사고 직후에 대규모 쿠폰 뿌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이걸로 좀 잡아놓겠다, 탈퇴를 막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데이터의 보호라든가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이제 어떤 강화, 이게 사실은 6개월 동안 거의 무방비로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출입증 반납하고 서버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걸 차단해야 되는데 그 문 키를 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탈퇴도 사실은 지금 되게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이게 그냥 한번 클릭 딱 해서 탈퇴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휴대폰이 아니라 PC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입은 1초 만에 됩니다. 아, 그렇죠. 네, 탈퇴는 미로찾기예요. 한 20단계 20곡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제 이 탈퇴하겠다, 탈팡하겠다라는 분들이 늘고 있긴 한데 정작 휴대폰으로는 안 돼요. 아예 없다고 그렇죠? 아예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PC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또 탈퇴 단계 7단계 이상, 한국에 넘어 이제 7단계 이상으로 복잡한 절차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탈취의 어떤 탈퇴의 어떤 절차의 복잡성에 대해서 긴급 조사에 착수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2차 피해를 우려한 이제 소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탈퇴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막는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유통업체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좀 약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는 어쨌든 조사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 또 보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은 내용만 보면요. 굉장히 많은 보상이 사실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좀 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보상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대근 한국 사장이죠. 쿠팡 사장 대표가 적극적 보상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 쿠팡 전화에서 상담 전화분은 보상은 잘 모르겠고요. 모르쇠를 일관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은 정말로 위반 행위의 기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산정한 뒤에 위반한 어떤 기간 그리고 횟수 이런 걸 종합해서 가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그동안 이제 근데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실은 피해는 있긴 있었는데 이건 개인정보 유출한 2차 피해를 하더라도 그동안 너무 카드사, 통신사 다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쿠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맞느냐. 이거 인과관계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법원 어떤 피해를 내놨느냐. 정말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가 직접 인증됐다면 했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 1인당 한 10만 원 내외 정도에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특히 2014년 이제 KT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배상하지도 않았어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3천만 건 이상이라는 대규모 어떤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적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미 SEC에 대한 이제 공시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거긴 과징금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7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망해요. 회사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쿠팡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일이냐? 수조원 원의 배상 이외에도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개인적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반발과 소송으로 해서 기업 파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안 규제, 보호법을 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어쨌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당장 이제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뭐 보상이라던가 보완책 같은 게 마련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상생 외치면서도 쿠팡이 보니까 앞서 제가 우리는 이제 뭐 유통업계의 배송 문제, 뭐 그다음에 OTT 문제 이런 것만을 얘기했는데 쿠팡이 보니까 이제 고리대금업 보니까 이제 쿠팡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고리대금업까지 양상하면서 이자 장사까지 하고 있는 누굴 것으로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게 입점업체. 아, 그렇군요. 입점업체한테 이제 결제가 50일 넘게 되다 보니 영세한 입점업체는 여기만 입점한 게 아니라 각 온라인 플랫폼에 다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한 군데서 정산이 돼야지만 물건을 입점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늦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결제대금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변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한테 누적 1조 원의 이제 자금을 공급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상 금리를 봤더니 연 18.9%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이 금융권에서 보통 한 자릿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대출 초기 3개월로 인해 10% 이상 상환 의무화하도록 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자금난에 시달리고는 영세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쿠팡이 입점업체들 가운데 특히 쿠팡이츠는 배송이잖아요. 배송은 대안이 많거든요. 배민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은 지금 주문이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손해배상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입점업체들은 이제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들에 대한 이제 적극적 보상. 뭐 물론 국회 차원에서 이제 눈 뜨고 부릅 뜨고 이걸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생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는 나지만 화밖에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 고객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들은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면서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